네,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요. 주말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정 패널이신 배석희 회장님과 문학종합법률사무소 박규철 변호사님 모시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청라총연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블리TV 10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정 패널이신 배석희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총 회장 배석희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라에서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힘든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시원하게 태풍처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청 패널이신 박규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규철 변호사입니다. 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태와 관련한 보상 단계라고 지금 인천시는 주장하지만 이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이런 보상안들이 나오는 바람에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시에서 진행한 보상 접수는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8월 31일자로 인천시가 이제 보상 신청을 마감했는데요. 이건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인천시의 입장이고요. 주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또 보상안 신청 마감에 대해서 8월 30일자 또 수치상으로 보면 건망, 검단, 또 청라 이건 합쳐서 한 3천 건이 넘는 걸로, 물론 이것은 가족 단위까지 들어온다면 1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청라총연은 10,000건 이상의 독자적인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서 능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그 신청 마감 현 그 숫자를 보면 총 금액으로는 93억 정도, 건수로 보면 한 4만 건이 좀 넘는, 그러니까 전체 건수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그런 신청 접수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을 하지 못한 우리 주민들과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서구 전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인천시에게 따끔한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적절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패널로 초청되신 우리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저희 유튜브나 또 게시된 글을 잘 살펴보시고 집단 소송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천시가 접수한 수돗물 보상 현황에 따르면 41,290건이 접수가 됐고,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93억 정도가 지금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보상안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총연에서 지금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 됐죠. 네, 1,500명 좀 넘고 있고요.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좀 화면에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사무처 화면에 네. 현재 상황을 좀 표로 네.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과거의 판례, 그리고 승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과거에 그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소송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수돗물 관련해서는 단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단수로 인한 소송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고, 또 보상안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해서 사실상 저희 사건하고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붉은 수돗물로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한 원인으로 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피해 발생 원인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항변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수질검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그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붉게 나오는 수돗물을 누가 먹을 수 있냐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적으로 그 수질 검사와 먹는 물이 적합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별개 문제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 먹는 물은 좀 더 다양한 또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 품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번에 그 적수 사태로 인한 수질 검사는 11개 품목 너무나 그 간단한 수질 검사로 이루어져서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저희가 베블리 TV 지난 차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인천시의 보상안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실비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3개월치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료화 요금을 받지 않지만 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필터 값이나 생수 구입비를 영수증으로 제출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사실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사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정보를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공유를 했거나 이러한 그 적수 진행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건 상당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인천시에서는 이 적수 사태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죠. 많은 부분은 노출시키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탁도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작 내지는 어떠한 좀 은폐된 사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러한 적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고 상당히 윤리적인 요소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도 100% 인재가 아니냐. 인천시 공무원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경부 장관인 걸 봐서 이건 틀림없이 원인이 분명히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 또 배상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변호사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적으로 보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원인을 인천시에다가 이제 그 책임 소재를 일단 밝힌 자료가 있죠. 그런데 이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가 이 발표한 보상안이 과연 법률적으로 보기에도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 요구할 보상액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적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 사례는 없다고 하셨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인천시의 보상안은 재산적 손해 중에서 그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라든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평의 원칙상 같은 서구 주민으로서 피해를 받았으면 공평한 보상의 원칙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누구는 영수증을 잘 챙겨서 보상을 받고 누구는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평의 원칙상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에서는 그러한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분리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소송 청구에서는 비재산적 손해로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일단 청구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수증이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비재산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한 청구 소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합리적인 금액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법원의 심리의 어떤 원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감정이라든가 비추어 볼 때도 너무 많은 금액을 하기보다는 합리적 금액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돼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그 인천시에서는 가구당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 계산에서는 가구당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1인당 하는 것이 맞고 1인당 50만 원 정도 선에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비재산적 손해라 함은 사실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했고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생수를 구입하면은 이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생수를 구입하러 가는 그리고 들고 오는 이런 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손해 보상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예,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수증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이게 불금문 사태로 물을 사 먹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그러한 물을 사 먹게 됐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심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한 건의 사건당 그 소요되는 심리의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에는 지금 말씀하신 재산적 손해의 이외의 모든 손해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천시와의 관계, 뭐 서구청 관계 해가지고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 금액으로 좀 신청해 주시기를 변호사님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게요. 이거는 좀 이제 뭐 이렇게 본론과는 조금 다른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저희 회장님처럼 더 받으셨으면 더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이게 입증의 문제인데 사실상 그러한 것들은 쉽게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더 하신다고 하면 특별하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걸 다시 더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집단 소송으로는 이렇게 배제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이 집단 소송 참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그 붉은 수돗물 사태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저희가 이제 며칠 후면 올리게 될 네이버 폼에 그 양식을 작성하시면 거기에 소송 위임에 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로써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소송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뭐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송 단체에서 보면 그 미성년자와 만 65세 이상은 무료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리 단체에서 추진 중인 이 소송 비용은 개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실제로 뭐 미성년자나 뭐 65세 이상 이분들은 무료로 소송이 추진되는 건지 뭐 변호사님한테 그러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상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그 미성년자라도 그 함께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예외를 두지 않고 1인당 2만 원을 다 포함해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들이 다 이 위임에 대해서 대리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소송에 이제 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 서류가 필요할 텐데, 예. 제 생각에는 과거에 주소록이 나와야만 뭐 주소 이동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또 가족관계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5월 30일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서구 청라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초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원이 따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별개의 서류, 아까 말씀하신 초본이라든지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도 참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가장 이제 힘든 점이 시간이거든요. 특히 이런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에서 괜히 지칠 수도 있고, 원래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의지가 많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소송도 결코 짧은 시간 내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소송이 1심 정도 결론 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십니까? 소송은 꼭 그 판결로서만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중간에 조정이 됐든 화해가 됐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이거를 책임질 만한 누군가가 나서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결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만이 법원에 계류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외에도 너무도 많은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건만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접수된 순서라든가 사건 진행에 따라서 통상의 사건과 같이 진행된다고 보여지면 입증이라든가 주장, 방어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1심까지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지 않은 이제 소송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물론 보상이나 배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공동체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가 또는 인천시장님이 어떤 잘못된 행정 절차, 이거에 대한 항의 또는 꾸짖음 이런 쪽에서 접근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이 2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기다리면서 이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 유튜브 방송이 인천시장님이 본다고 그러면 인천시장님이 청라 주민들 또 나가서 서구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여기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적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형사사건, 고소 고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 경찰서에서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또 제가 대표로 돼서 인천시장 반남춘 시장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수소법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렇게 해서 문서가 왔고 그 결론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연락이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되고 박남춘 시장이 소환돼서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형사사건이 우리 민사사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도 영향을 받겠죠? 일단 관련자들의 그 처벌 수위에 따라서 아니면 처벌 여부에 따라서 저희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그 개인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지언정 이 사태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과는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전적으로 결론에 대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인천시의 보상안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보상의 개념보다는 배상에 가깝죠.
사실 서구에만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인천시에 대한 채찍질, 인천시장에 대한 징계, 처벌도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좀 보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배상입니다. 이 보상과 배상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라는 개념은 그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라고 하고, 배상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뭐 고의라든가 과실로 인해서 위법한 행위의 경우에 그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배상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석규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한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우리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네. 통일해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쓰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이 기나긴 싸움이 시작입니다. 이 기나긴 싸움에 우리 힘이 되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역시 참여죠.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붉은 수돗물 소송 카페에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즐겁게 보신 분들, 또 방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